오늘 강의는 이재명의 토론 스킬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이재명을 키운 것은 사법부의 무능 혹은 사법부의 카르텔이 가장 큰 원인이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공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토론까지 끝난 이재명의 토론의 스킬이라 할까, 이재명의 토론에 대한 기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면은 한 서너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냐 하면은 거짓말을 아주 진짜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거짓말 그 테스트가 있다잖아요. 수사를 받을 때. 그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주저한다든가 떨든가 하는데, 이재명은 거짓말을 아무런 진실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를 하나요? 이런 그 예전에 원희룡 부인인 정신과 의사가 이재명은 사이코패스인가 무언가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행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공약이라든가 주장은 치밀하고 이렇게 만들지를 않아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처럼 엉성한 논리 구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엉성한 논리 구조의 두 번째 예가 그 엉성한 논리 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그럴까, 이런 3단 논법의 구체적인 예를 거짓말을 한다든가 과장되거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논점,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킵니다. 논점을 혼란시키고 그 토론의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을 시키면서 거짓의 예를 지적한다든가 극단적으로 과장된 거라고 지적하면은 예일 뿐이라고, 그 예를 든 거짓에 대한 예는 예를 든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 것 뿐이고 앞에 이야기한 원 주제는 옳다라는 그 논점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논점 탈출은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호텔 경제학이라는 엉성한 논리 전개를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든 것이 뭡니까? 호텔에 10만 원에 예약을 했으면은 그 10만 원이 침대 파는 가구점으로 가고 그 가구점은 10만 원을 통닭을 사먹고, 그 논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성수 효과를 이야기한 이준석이 1의 성수 효과로 움직이는 그런 거는 예가 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논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예를 든 것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예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예를 든 것 뿐이라고 논점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논점을 예를 든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주를 탈출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단순화시켜서 이준석을 선전선동합니다. 이준석은 한쪽 면만 보고 있다. 예를 든 것 뿐인데 그거를 한쪽 면만 보고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만 한다라는 완전 논점을 이탈시켜버립니다. 지금 호텔 경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데 이준석에 대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상대방의 인신공격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아주 깡통으로서의 그 특징적인 그 토론 스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나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재명의 토론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얼렁뚱땅 하고 끝에 가서는 뭐냐?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극단적이다. 단순하다. 한쪽 면만 본다. 편협하다.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이 이재명의 결론은 토론자에 대한 공격으로 끝난다. 3차 토론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이야기한 거는 모든 게 엉성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 의료 간병비를 15%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 15%라는 엉성한 논리를 공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간병비가 약 100조 원에 가까우니까 15%면은 약 15조 원이 듭니다. 그래서 15%라는 것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한 1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예일 뿐이고 또 15조 원이라는 것을 내가 주장한 적이 없다. 그거는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논점을 탈출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준석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거를 상대방이 주장했다고 덮어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말한 15%는 예산으로서 환산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5조 원이에요. 15%를 지원하겠다는 거나 이준석이가 환산한 15조 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15조 원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15%라고 이야기한 것은 15조 원입니다. 그것은 서로 상치할 수 있는데 서로 치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는 15조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이가 만드는 거라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가지고 국토부의 협박에 대한 재판에서 그대로 이런 논점을 제시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가 무능하든지 아니면은 카르텔로서 이재명의 그 엉터리 논리를 인정해주는 그 명분으로 삼아서 이재명을 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현동의 로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 로비스터 성남시장 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은 5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맞다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토론은 거짓과 논점 이탈 그리고 정치 선동으로 결론 내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온 것은 바로 사법부의 무능이라든가 사법 카르텔이 서로 봐주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서정주 씨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지금 이재명 같은 악인을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키운 것은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부의 카르텔로서 봐주기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전부 나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전부 맞다고 나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고 하면은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인을 풀어줘야 합니다. 왜? 사법부가 편파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었거나 가난한 사람만 잡혀 들어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토론을 분석할 때 이 한국 사회의 사법부는 정말 유명무실하고 헌법재판소 그 유명무실한 사법제도를 완전히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박살내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선진화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정치에 의해서 발전이 더디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런 정치의 부정부패의 뒷배를 차지하고 있던 사법부의 무능과 편파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준석과 김문수의 토론에서 우리의 세금이 해경궁의 밥값으로 나가고 또 이재명의 샴푸로 낭비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공무에 쓰라는 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나라는 지적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 예로서 엉터리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얘가 뭡니까? 증거가 있느냐? 유죄를 받았느냐? 자기가 유죄를 받았느냐 이거요. 자기 마누라가 유죄를 받았고 자기의 신복들 몸종들이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점을 흐리면서 왜 또 엉뚱한 검찰들의 증거가 없는 억지를 가지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탄압을 하느냐. 증거가 있었다면 내가 유죄를 받았을 거 아니냐. 자기는 재판을 받지도 않았어요. 연기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배소현이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자기 마누라도 항소심까지 벌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그거를 엉뚱한 예를 들면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믿고 세금으로 거느린 몸종들이 양심선언을 한 건데 그게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었고 이재명은 온갖 수단과 꼼수를 부려서 재판을 연기해 왔는데 자기가 재판을 연기해 온 원죄는 무시하고 아직 무죄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 법인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내가 유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 이런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냈습니까? 검찰들이 증거도 없이 나를 정치 탄압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재명의 토론 스킬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주장은 두리뭉실하게 하고 그 두리뭉실을 보완하는 예를 엉뚱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거는 예일 뿐인데 예일 뿐인 그런 거짓을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편협하다. 쉽게 말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엉성한 논리 구조에 대해서 재판이라든가 혹은 토론 당사자들이 이재명이에 밀려들면서 아니면은 사법부가 무능하든지 혹은 봐주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몸집을 불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카르텔의 한 부분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큰 공헌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게임의 법칙이든 바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려는 의도를 간파를 하고 반대로 하거나 거부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상대방이 하려는 의도의 한 수라도 빨려 들어가면 그 바둑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사건을 다 갖다 붙이고 간단한 선거법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재판을 진행시키는 이런 전술에 한동훈이가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지금 두산 건물의 호텔 인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는 재판 수사 기록도 끝이 나지 않았고 재판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런 어리석은 한동훈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다시 이재명을 돕기 위한 김문수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도리어 이번 대선은 잘된 일입니다. 국민 계몽의 결과로서 김문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하고 나치정과 같은 나치당과 같은 악의 세력 이재명을 지원한 모든 것들을 응징해야 된다. 대선 승리의 명분과 국민의 힘으로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개혁된 사법부로 응징해내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사법부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치권을 개혁하고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2의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3차 토론 때 이재명의 토론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공약도 이재명은 몇 프로니 무엇을 했냐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가지고 15%가 15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신이 15조 원을 예산을 드린다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라면 이재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15조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아니면 그것은 예일 뿐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토론입니까? 완전히 깡통인 놈입니다. 자기가 말한 15%는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약 15조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15조 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15조 원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판사는 그것이 바로 이재명 봐주기다 이겁니다. 거의 대장동 백현동에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 말은 협박이야. 그런데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는데 지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산의 15%라면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5조 원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15조 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걸로 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거는 논리적인 비약이고 논점의 혼돈이고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 무능하거나 봐준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달러의 10%는 약 1200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1달러의 10분의 10%가 한국 돈으로 12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1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국 돈으로 12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왜 120원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응하는 이재명의 수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은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꼬집으면은 자신의 예를 들이대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편협하고 한국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면서 나를 몰아세운다라는 이상한 논리 구조로 토론을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3차 토론에서 이재명의 토론 스킬을 지켜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 뻔뻔함, 공약도 거짓말, 예도 거짓말. 호텔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똑바로 들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서 10만 원의 호텔비를 내면은 감가상각을 빼면은 5만 원을 써야죠. 최소한도. 그럼 그게 5만 원에 침대 가게를 가고 침대 가게는 2만 원이 벌었으니까 2만 원으로 통닭을 사야 되고 통닭집 주인은 1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만 원씩 돌아가는 이런 엉뚱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고는 그 길을 지적하면은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이다. 그게 왜 예입니까? 거짓말이지.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놈이 극단적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었을 뿐이다. 거짓말이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 성수 효과에 10만 원씩 이렇게 한계 소비 지수가 1일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거짓말을 시켜놓고 나는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 놈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짓말장이에요.
그것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자 이겁니까?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파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이재명을 거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자유우파가 압승할 것이다. 전라도에도 이 해안 지역으로는 그 문물,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아주 그 참 사악하지만은 담양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율곡의 이기 이원론의 그 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 전라도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에 불참할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전라도 사람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당도 찍을 수 없지만은 이재명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제2의 정동영 사태로서 압승할 것이다. 그리고 압승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 수준으로 볼 때 압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고 밥을 못 먹고 다시 초금목피의 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또다시 밥을 굶는 시대를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재명의 토론의 스킬을 보면은 아주 깡통이고 억지고 거짓말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라면은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선은 제2의 정동영 사건처럼 전라도 시민들, 지역민들이 이번 대선에 기껏 불참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라도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깡통 같은 토론 스킬을 알아채지 못한다면은 나라가 망해야 되고 이런 사법부라 하면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시민인 북두시민혁명군도 눈치를 채고 있는 이런 이재명의 거짓과 억지 그리고 예를 든다라는 그 예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굶어 죽어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서 무능한 사법부와 그 사법부의 카르텔을 완전히 개혁해내면서 정치도 순환적인 효과로서 정치도 개혁이 되는 이런 제2의 건국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성의가 북두시민혁명군의 용기를 북돋웁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